네, 민주당은 요즘 투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투쟁, 원내외 병행투쟁, 이제는 국회 일정까지 접고서 대여 강행투쟁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강경투쟁 전략에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투쟁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어찌 네. 보면 투쟁 목표도 그럴지 모르나 네. 일단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와닿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투쟁의 방식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한두 그렇군요. 명도 아니고 몇 명이 말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럼 투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은 누구며 발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우선 저 자료를 보시죠. 예.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네, 발언들이 가능합니다. 있죠. 우선 박지원 의원이군요. 네. 국내 문제에서는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더라도 외교에서는 야당도 협력을 해야 한다. 네. 또 의원총회도 없이 또 3일간 보이콧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적인 반격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있는 것은 푸틴 방문했을 때. 대통령과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만찬장에 가지 예. 않은 걸 얘기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김한길 대표는 한너 친선협회 회장인데 예. 밑에 것은 이제 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박지원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문화생이라고 할 만큼 직계 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야당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국회 중심 사고를 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회는 지켜야 된다. 그렇죠. 야당의 무대가 거긴데 거기를 어디다 버린단 말이냐. 예.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았는지 거기서 철학이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또 이게 삼선 의원이고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여기 지역이 또 목포라는 것도 좀 전남 목포. 봐주시죠. 네. 네. 또 다음 네. 분 보시죠. 네. 네, 다음 발언이 또 준비가 돼 있죠. 다음 발언은 이제 김성곤 의원이군요. 민주당이 서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께 최소한의 예우는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네요. 이분은 이제 어저께 그 개인 성명을 통해서 이걸 얘기했는데 예. 이제 뭐 검은 옷을 입느냐 앉느냐 박수를 치느냐 불참하느냐 그럴 때 이런 주장을 한 분입니다. 예. 이분은 사선 의원이고 전남 여수 갑이 지역구인 지역구죠. 의원입니다. 네, 역시 사선의 김성곤 의원도 호남권이군요. 네. 그렇게 얘기했군요. 다음 발언을 또 보면은 김영환 의원인데요. 그 이제 제발 친노 반노 계보 정치와 진영 논리의 두꺼운 얼음을 혁신의 도끼로 깨 부숴야 한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민주당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김영환 의원은 이제 발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서? 책을 냈는데 책 안에 저서 있죠. 최근에 네. 냈죠. 잔도를 불태워라 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 사선 의원이고 경기 안산의 상록구 의리 지역구인 분입니다. 사선. 경기 지역이네요. 네, 뭐 예. 지금까지 공통점을 보면은 3, 4선 의원이고 호남권이 많았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또 있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인데요. 네. 더 이상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식의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이건 뭐 이제 가두 투쟁이라든지 떼쓰고 이렇게 옛날 운동권식 투쟁을 하면 안 된다. 민주당 이분은 이제 민주당 현재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식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삼선 의원이고 이분은 부산 사구 의리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보여주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안희정 의원이 안희정 충남도 지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치러진 선거에서 졌다면은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비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이 친노. 네. 저 친노 인사로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유럽 방문에 앞서서 설명을 하면서 물론 예. 저서도 있습니다만은 그 야권의 근본 심리를 지배하는 대선 불복 비슷한 또는 불복 심리에서 그러지 말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라면 더 이상 변명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보면은 예. 우선 이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나머지 세 분은 3선, 4선급들이고 중진 의원들이네요. 그 이분은 또 아주 친노에서 상당한 실세였던 분이고 예. 현재 충남지사고 예. 중진이고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던 분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또 네. 부산도 계시고 그러네요. 호남도 계시고 수도권도 있고 충남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네. 다선 중진들이나 이 실세급 정치 핵심에 있던 분들이 볼 때 지금의 이런
그 민주당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 지역이 예. 여러 군데 접촉된 여론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분들이 한 몫을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발언이죠. 아.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건 뭔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 민주당을 볼 때 친노 일변도의 강경투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아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많죠.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네. 친노뿐만 아니라 김한길 대표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한길 그렇군요. 대표의 당 지도로선 전병훈 원내대표.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당을 지도하는 거 끌고 나가는 거에 이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겁니다. 뭐 때문에 이가 있는 겁니까? 김한길 우선 대표.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예.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을 때 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한 4, 5일간 특검 그랬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뭐 잘못됐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민주당에서 그러다가 4, 5일 만에 전격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면서 야권 연대로까지 전진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네. 지금 혹시 지금 이 원내 병행 투쟁 시점인지 원내 투쟁 시점인지 장애 투쟁 장애를 하고 시점인지 있는 지금 건지. 민주당 의원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예. 왔다를 해서 네. 천막당사가 어떻다. 예. 원내 병행 투쟁을 한다. 아. 다음에 또 보이콧도 한다. 뭐 한다. 지금 민주당은 대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야. 그만큼 이제 혼선과 오락가락 하는 건 복잡한 내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고 김한길 대표로서 고민이 없은 건 아니겠지만 예. 당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이렇게 친노뿐만 아니라 김한길 대표의 지도 노선에 대해서도 예. 이럴 거 아니다. 국회 중심으로 장내 중심으로 민생과 병행을 하든 하자라는 의원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김한길 대표 이름을 네. 김두길이라고 두 길로 간다 해서 아이고. 오락가락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아냥이 나올 만하겠죠. 예. 근데 남 정당의 대표니까 좀 심한 비하 같고. 네.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까 뭐 박지원 전에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당권을 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예. 만약에 예. 당권이라든가 어떤 포스트를 노린다면 사실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하. 초선 강경들도 있고 뭐 검은 옷을 입자 대통령 국정연설에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말자 검은 넥타이를 매자는 그런 말하자면 좀 살벌하다고 할까 강경 분위기 속에서 이건 어쨌거나 강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무엇이 강경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니까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자리 대표라든가 원내대표 같은 건 되는 길로부터 더 오히려 멀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내부 혼란을 겪는 이유는 뭐로 좀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십 부재인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의? 예, 리더십 부재.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다고 할까. 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응집된 집단으로서 친노가 있고 김한길 대표는 친노와는 다른 노선을 갖고 있지만 예. 엇부딪히고 뒤에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가 딴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점점 원래 의도가 있던데 김한길 대표가 취임하면서 했던 그 멋있고 야당을 개혁하고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다 끝나서 지금 엉뚱한 산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말하자면 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예. 굳이 예를 들자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예. 아니면 김영삼 야당 당시 총재라든지 예. 아니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이 길이다라고 해서 설득도 하고 하는 길이 없이 그냥 거의 뭐 흩어져서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형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면 아예 친노면 친노고 친노에 반대하는 반노도 어떤 하나로 묶여 있으면 좋은데 여긴 또 각계약진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한번 봤습니다만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좌희정, 우광재 뭐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주 핵심 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는 전국 운영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배경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윤행석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당 대표라는 당권을 노리느냐고 할 때의 그렇죠. 문제고 네네. 이 안희정 지사는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를테면은 예. 이분은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 그렇죠. 누가 봐도 이분은
이광재 아까 그분도 얘기했지만은 잠재적인 후보 중에 하나가 우리 진영에는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서 안희정 지사를 한번 치켜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대권을 꿈꾸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친노 일변도로 가서 거기다가 충청도에서 도정을 운영하면서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금방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월도 지났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 당시의 친노 정신과 네. 이분이 도전할지도 모르는 2017년도나 더 나아가 2022년도하고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네. 거기서 개선하고 개혁하고 하는 걸 투자해야지 그저 투쟁 일변도로다가 그 보이콧하고 이거는 검은 넥타이 메고서 대통령 연설 듣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겠죠. 주민 접촉이 많은 분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큰 꿈을 가지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은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가 제법 꽤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대세를 이뤄서 민주당의 지금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이분들만의 조직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네. 하여튼 선거 처리돼봐야 합니다. 예. 선거 처리돼서 야 이게 유권자들 분위기가 이상하다. 호남 유권자도 그렇고 영남 유권자도 그렇고 충청권 유권자도 그렇고 수도권 유권자도 그렇다는 것을 예.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감지가 돼서 우선 내년 지방선거나 그 다음 달에 7월 달에 실시하는 재보선 선거에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예. 그때부터는 다른 의원들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 목소리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거고 예. 안 그러면 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완승한다면 얘기가 달립니다. 참패를 해버리면 이길 곳에서 진다. 지금 차지한 곳에서 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 선거는 다음에 자기네들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내에서의 그 강경파, 초선 의원들 포함해서 강경파들 세력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방선거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나마 네. 초선이 아니고 중진급쯤 되니까 예. 자기의 존재감을 갖고 이런 소리를 해도 되지. 그렇겠죠. 그저 각 국회에 간 입문한 분이 이런 소리 하면 상당히 좀 내부 위계 질서상 또 색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비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겠군요. 예, 결국 지방선거 앞뒤 가봐야 민심이 볼 겁니다. 지금 예. 화성갑의 민심에 대해서도 서로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방금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그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황우여 대표에 대한 리더십 부재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좀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걸 좀 메꿔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부각이 되진 않는데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리더십 부재다라는 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김한길 대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끌고 가야 됩니까? 자기 세력이 주주가 좀 적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새정치하시는 분이 김한길 아니잖아요. 대표는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과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 있다면 조금 이따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 얘기는 하기로 하고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요소는 친노 진영이고 특히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발언하는 문재인 의원 중심의 그 부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예. 부류 말을 제가 잘못했지만 그분들이에요. 네. 그러니 김한길 대표는 당내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을 보고서 야당에 나아갈 길, 수권 정당의 길을 가도록 해서 소위 모험을 하든 결단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고 네. 거기도 그분들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다가 또 앞에는 철벽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뭐 하나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한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은 네. 어찌 보면은 청와대와 친박들이 딱 일사불란하게 하면서 중간에서 좀 부드럽게 하려는 이미지가 좀 애매해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 여권의 속성상 잡음이 밖으로 멀리 들리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내부적으로는 또 뭐 복잡한 소리들이 있겠죠. 그렇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국회 여기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